이 김건희 측근 이종호 이제 구속돼 있고 어제 소환 조사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종호 전 대표가 특검 수사를 받으니까 휴대전화를 한강공원에 가서 부수고 쓰레기통에 던졌다. 근데 특검이 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해서 휴대전화를 딱 가져갔는데 특검이 그 며칠 뒤에 이종호가 측근하고 함께 한강공원 가서 휴대전화를 땅에 딱 던진 다음에 막 발로 밟고 막 부시고 이랬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건데 그게 잡혔다. 와, 영화의 한 장면 아닙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증거 인멸을 한 거죠. 증거 인멸하는 게 딱 걸렸어요. 네, 딱 걸렸죠. 그래서 그 사람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측근이라는 사람도. 그러니까 저는 이종호라는 사람이 숨길 게 얼마나 많으면 그랬겠어요. 당당하다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종호가 김건희와 함께 온갖 못된 일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본인은 뭐 불법을 한 게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정황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휴대전화가 지금 확보가 됐으니 그걸 포렌식해서 정황이 나오면 더 많은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단순히 주가 조작도 거기에 관련돼 있고 이종호 그다음에 네. 그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관련이 돼 있죠. 그것뿐만에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3부도 마찬가지. 이런 여러 가지 주가 조작 관련해서 단순히 도이치 3부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사실 김건희의 자금을 운영해 주면서 뭔가 주가 조작을 주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얘기하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휴대전화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어떤 줄기의 문제점들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화 사용 시기도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 봤을 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당시부터 해병대 순직 사건 때까지 그야말로 여기 그냥 노다지 황금폰 느낌인데요. 네. 진짜. 아니, 그리고 이종호라는 저는 네. 진짜 너무 이 저는 정말 어디에서도 어떻게든 자기 살구멍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과거에 한강에다가 이제 핸드폰을 많이 뭐 버렸다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그렇다면 나도 버리지. 그래가지고 잠원동 한강공원에 가가지고 근데 무슨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핸드폰을 투척한 다음에 바로 밟고 막. 그걸 또 발견했다는 것도 대단하고. 네, 그렇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종호 원자는 김건희와의 관계에 대해서 네. 2021년도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요. 2021년도에는 이제 김건희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냐 마느냐 어떻게 보면 네. 그 고비였단 말이에요. 왜냐면 대선에서 본격적으로 뭐 판세를 읽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2021년에는 김건희가 전화를 했다. 그리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28일 정도인가요? 9월부터 10월 사이에 뭐 40여 차례 문자와 전화를 했다라고 하면서 권오수가 네. 김건희한테 얘기해서 좀 설명을 네가 해줘라라고 해서 자기가 통화를 한 거다. 근데 그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40여 차례입니다. 전화 또는 문자로.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도 계속 김건희가 얼마나 연락을 하고 지냈을지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유추가 되거든요. 뭔가 이슈가 있을 때는 더 많이 한다 하더라도 네. 항상 연락을 하던 사이다. 근데 마치 지금 와서는 김건희에 대해서 뭐 자기는 2번밖에 안 만났다. 그때 당시에는 그 뭐 전화 또는 문자 이것도 김건희가 아니라 뭐 직원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면서 완전 또 새로운 말을 막 지어내고 있어요. 그러다가 네. 말이 막히니까 이제는 김건희가 대지를 시켜달라. 막 이런 말까지 한단 말이에요. 대질 네. 시켜달라 네. 오히려. 근데 대질이라는 건요. 예. 한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데 한 사람은 거짓말을 말하는 것 같은 사람 두 사이의 말을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근데 둘 다 거짓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부릅니까? 특검 가봅니까? 할 필요가 없네요. 대질신문 자체를. 거짓말하는 두 명을 앉혀놓고 무슨 꼴을 당하려고. 네. 네네 필요 없다. 그래요. 지금 오늘 10시에 이제 집사 게이트 김혜성 네. 김혜성 관련해 가지고 IMS 모빌리티 대표가 재소환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김혜성이 나왔었고 네. 그다음에 IMS 모빌리티 대표를 또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184억 의혹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사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 인력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올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제 김경호 변호사랑 인터뷰하기도 했었는데 네. 김건희 윤석열 딱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봤더니 이걸 자택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가압류 신청까지 했네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변호사님? 돈 안 줄 수 있으니까? 아니 이제 일단 네. 김건희를 같이 함께 넣었기 때문에 김건희? 이런 게 대상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사건에서는 윤석열만 대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경호 변호사님께서는 그럴 필요 없다. 이거는 김건희의 연결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니까 김건희의 재산까지 같이 묶어버리는. 같이 묶어버렸다. 사실상 이제 이런 행동이 네. 굉장히 심기를 건드리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김건희는 그렇게
감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말 모든 사람을 자신의 집사처럼 자신의 하수인처럼 부리던 네. 사람인데 자신의 집을 계엄 실패로 인해서 가압류까지 한다고? 그런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겠네요. 네. 국민들의 분노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민사로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죠. 네, 김기호 변호사 어제 저희 인터뷰했는데 그 영상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아크로피스에 살고 있는 반려동물들은 어떻게 돼요? 아니 뭐 이게 그 가압류 생각이 이런 거 들어요.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게 판결이 날 때까지도 예. 다 계속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판결이 나고 뭐 집행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시간이 좀 하고요. 걸리는데 네네. 어쨌든 그 의지를 보여줬다. 김건희 네. 재산 꼼짝마 이런 의미가 있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네. 아니, 왜냐면 이게 뭐 일부에서는 또 그런 얘기가 다 해서 이 사람들 보면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와 그걸 둘 다 감옥에 있는데 누가 팔아먹냐 이런 소리 하던데요. 감옥 있어도 다 팔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럼요. 뭔 소리예요? 대리인들 감해야 통해서. 돼요. 구속돼 있다고 그 사람들이 자기 돈 빼돌리고 이런 거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감유해서 절대로 그걸 처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12억 정도 되잖아요. 네. 더 늘어날 거라고 봐요. 참가자들이 박정희 기자 아직 안 했잖아. 아직 안 하세요 했어요. 같이. 예. 그래서 막 몇십만 해야 돼. 전 국민이 다 해야 돼. 그 재산 다 없어지게.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해야 돼요. 모든 국민이 다 피해 당했잖아요 그날 밤에. 그랬으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 승소를 하잖아요.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난 진짜 해야겠는데 제가 그때 16시간이 그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잖아. 화장도 못 가고 화장실도 못 가고. 가고 계속 이렇게 방송했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밤새. 그 그 피해자의 최대 피해자. 피해자. 피해 보상 청구하세요. 들어가 댓글로도 신청해서 이러시는 분들이 많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게 만약 승소하면 더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니까 저는 뭐 그 재산 다 거덜나야 돼요. 네, 다 거덜나야 된다. 알겠습니다. 다 거덜나야 되는 그런 상황 끝까지 봐야 된다. 네. 근데 사실 윤석열에 대해서 1심에서 판결 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예. 이제 그 사건 이제 재판장도 네. 그걸 퇴임하면서 좀 판사들한테 주는 메시지 그런 느낌으로 좀 후회를 밝히기도 했거든요. 판사들이 이제 많이 네. 정의로운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좀 깨달아라 제발 그러면서 퇴임하면서 마지막 남긴 판결이기 때문에 이게 뭐 확고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건 선례는 맞습니다. 네, 최소한. 선례를 네. 만들고 있다. 그래요. 이걸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이게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8월 20일 내일 21일 오후 2시에 특검이 김건희를 나오라고 했는데 일단은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높다. 저는 일단은 봅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과자 먹으러 가나요? 과자 녹여 먹으러. 못 먹는다고 하니까 과자가 있으니 거기. 챙겨줄 검사가 더 많은데. 과자를 먹으러 갈지 아니면은 또 어떤 이 돌발 발언을 해가지고 네. 특검이 잡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 이건 좀 봐야겠지만은 흥미롭게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조사 결과도 봐야 될 것 같고 내일 있을 건진법사 심사 영장 네. 심사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주변이 다 이제 구속이 되고 그러면 결국 다른 사안들 네. 양평고속도로 문제나 삼부토건 문제 이걸로 수사가 계속 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특검 수사가?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특검이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파면 또 그런 게 나와요. 왜냐하면 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게 발견되면 수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6개뿐만 아니라 플러스해서 몇 개가 될지도 몰라요. 네. 파면 계속 나오니 고구마 물고기처럼. 그래서 저는 연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장해야 인원도 된다. 연장해야 되고 인원도 더 보충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너무 경무에 시달려요 지금. 세 명이 그때 함께 온 날도 뭐 우리는 대질한 것처럼 생각해서 했다고 하지만 특검이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우연히 왔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일이 바쁜 거예요. 각기 불렀으니 물어봐야 돼. 수사팀은 따로따로 그렇네. 있고 셋이서 같이 따로따로 수사를 해야 되니까. 맡은 데가 있으니까. 시간은 정해져 있고 결과는 내야 되고 이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속도를 예.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거 연장하고 인원도 늘려야 된다. 이 김건희 건은요. 이게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많아요. 고구마 줄기처럼 앞으로 땅에 묻혀 있는 게 너무 많아. 자백에 남기면 또 나올 거야. 다 캐로 가야겠네. 그럼요. 거기로 캐로 가야겠어요. 어디로 캐로 가지? 저는 지하 주차장 먼저 좀 갔으면 좋겠네요. 지하 진짜. 주차장 가야지. 네, 가세요. 내가? 내일. 아 그렇죠. 현장에서. 하긴 오마인 현장이잖아요. 네. 현장은 또 우리 최진봉 님 많이 교수님. 나가시니까. 네네. 내 좀 기대를 좀 해봤는데 실내로 주로 많이 나가시긴 저는 하죠. 가면 내일 2시에 가세요. 숨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 앞에 서 있을 겁니다. 막으면 막히는 대로 이렇게 경찰하고 머리에 왔다고 오. 얼굴 이렇게 딱, 예. 이렇게 서로 대고 있을게 이렇게. 절대 안 피한다. 그리고 피하지. 이제 뭐라고 하면 오마이 때문에
가라 그랬다고. 어머니가 가라 그랬어요. 아, 그럴 수 있다. 이 모습인데 네. 사실 이게 차가 썬팅이 좀 진하게도 돼 있어요. 안 보여요 안에가. 이것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썬팅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안 보입니다. 아예 안 그러니까 보여요. 수갑 차고 왔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 국민들이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확인을 안 시켜주냐. 그 들어가는 모습 지하에서라도 들어가는 모습은 좀 촬영이 되고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야. 이건 김혜성 호송 차량 모습이고 그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국민들이 외치고 있기 때문에 내일 현장은 좀 달라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달라질 것 특검의 입장은 이건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국민들 목소리가 커지면 또 몰라요. 그러니까요. 저는 계속해서 주목을 오마이TV는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건진법사 출석하는 현장은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성배 씨 내일 영장 심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